자, 포괄일제입니다. 자, 개념을 보면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있는데 이 수개의 행위를 포괄해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서 일제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노트를 펴보겠습니다. 노트는 85페이지. 자, A라는 공무원이 수레를 했죠. 수레를 했습니다. 총 4번의 수레를 했는데 이 수레 행위가 범위가 단일하고 일정 기간 반복해서 행해지고 있고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포괄일제가 되어서 하나의 죄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포괄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그럼 포괄일제가 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수레 4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레액이 합산될 것 아니겠습니까? 합산이 되어서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일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자,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판례 등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교재를 와볼게요. 자, 방금 노트에서 보았듯이 요건을 한번 보자면 자, 첫 번째 판례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하 이 첫 번째 요건이고요.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질 것 이것이 두 번째 요건이고요. 일정 기간 반복할 것 세 번째고요.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 이 네 번째 요건이거든요. 이 네 가지를 모두 구비했을 때 포괄해서 일제가 된다. 됐죠? 자, 그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하 일정 기간 반복해서 행해진다. 피해 법익도 똑같다. 그랬을 때 포괄일제가 됩니다. 거의 같은 판례죠. 자, 그 밑에도 수개의 범죄 행위를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되려면 일단 범위가 단일할 것, 그 밑에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이 있을 것, 그 다음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될 것, 그랬을 때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수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할지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단일 범위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된다. 그쵸? 일단 끊고요. 똑같죠? 자, 그런데 자, 파란색 한번 들어볼게요. 자,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수인 세모 쳐볼게요. 그랬을 때는 피해 법익이 단일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랬을 때는 포괄일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무슨 말이에요? 가로열고 이퀄 경합범이다. 이런 말이. 자, 됐죠? 자, 밑에 판례. 자, 단일한 범위에 기인했을 때 단일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동일인이 되어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방법이 동일하대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랬을 때는 포괄일제가 된다. 그쵸? 일단 끊고요. 파란색 들어보세요.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쵸? 인정되지 않대요. 세모 치시고 방법이 동일하지 않대요. 세모 치시고 그랬을 때는 경합범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밑에부터 먼저 볼게요. 사기죄에 있어서 그쵸? 피해자가 동일하대요. 동일 동그라미 치시고 범위가 단일하대요. 단일 동그라미 치시고 방법이 동일하대요. 동일 동그라미 치시고 그랬을 때는 포괄일제가 된다. 그쵸? 일단 끊고요. 파란색 들어보세요.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아니한다 세모 동일하지 않다 세모 그랬을 때는 경합범이다. 그쵸? 똑같죠? 똑같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자,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래요. 수인 세모 치시고 피해자 별로죠. 그쵸? 여러 명이니까 각 세모 치시고 방법도 다르죠? 각각 세모 치시고 그랬을 때는 범위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피해자별로 한 개씩 죄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경합범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보시게 되면 범위가 단일할 것, 일정 기간 반복할 것, 피해법이 동일할 것 등 이 모든 요건을 다 구비를 해야 돼요. 모든 요건을 구비를 했을 때 한해서 포괄일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요건을 구비 못하게 되면 경합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다시 교재 와보시게 되면 그래요. 범위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나머지 요건을 못 갖췄잖아요. 그렇죠? 피해법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수인이 피해자다 보니까. 그래서 피해자별로 한 개씩의 죄가 되는 것이지 포괄일제가 된다고 하면 틀립니다. 됐죠? 자, 이 판례 출제가 잘 되니까 이거 한번 펼쳐볼게요. 저작권법 가볼게요. 저작권 침해 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 법익이 다르다. 그쵸? 우리가 영화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영화를 5편 만들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영화를
무단으로 불법 다운받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작품들마다 저작권이 한 개씩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작품들마다 보호법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법익이 불법 다운받으면 작품들마다 하나씩의 보호법익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죄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서 각각 셈을 치시고 그때는 각각 별개의 죄가 된다. 그쵸? 일단 끊을게요.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해서, 그쵸? 동일한 저작물이죠? 동글동글 치시고 그 다음에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가 있대요. 범위가 단일하대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반복해서 행해지고 있대요. 그랬을 때는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2번 1번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1번에서 각각의 저작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작물이 여긴 두 개입니다. 두 개 셈을 쳐보시고 그랬을 때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수만 건에 이르는 불법 컨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에 수십만 회에 걸쳐서 다운로드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지금 저작물이 두 개죠. 저작물이 두 개다 보니까 이것이 경합범. 그러니까 죄가 각각 된다고 해서 경합범 관계에 있다. 포괄일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이 되는 겁니다. 일단 끊고. 근데 두 가지의 저작물이 아니라 그 저작물이 여기 동일한 저작물이라면 하나의 저작물이라면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될 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 작품을 다운을 만 번을 다운을 했다. 그럼 만 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반복해서 행해진 그 만 번의 불법 다운이라고 하면 작품이 하나라면 포괄일제가 되는 것이고 작품이 두 개라면 두 개가 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종류 볼게요. 협의 포괄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 개의 구성 요건에 수개 행위태양이 규정되어 있을 때 이 중 가장 중요한 행위태양의 나머지를 흡수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체포 감금을 했잖아요. 그럼 체포죄 플러스 감금죄가 되고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체포죄가 무겁습니까? 감금죄가 형이 무겁습니까? 감금죄가 무겁죠. 그래서 감금죄의 포괄일죄가 되고 체포죄는 여기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뇌물을 요구, 약속, 수수하면 요구죄, 약속죄, 수수죄가 각각 성립해서 죄가 세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뇌물을 요구만 했다고 하면 요구죄로 처벌받아요. 약속만 했다고 하면 약속죄로만 처벌받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했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태양이 뭡니까? 수수죠, 수수. 수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요구나 약속을 같이 했다면 가장 중요한 행위태양이 수수이기 때문에 수수죄에 흡수가 시켜서 수수죄로 포괄일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작물을 운반, 보관, 취득하였다고 했을 때 작물을 운반만 하면 운반죄로 처벌을 받아요. 근데 운반, 보관을 다 하고 취득까지 했다면 가장 중요한 행위태양이 취득이잖아요. 취득이기 때문에 이때 별로 덜 중요한 운반, 보관은 취득에 흡수가 되어서 취득죄 포괄일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작물 취득죄는 작물 알선죄와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다. 여러분 취득이 중요한 행위태양입니까? 알선이 중요한 행위태양입니까? 취득이 더 중요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알선죄는 이 취득죄에 흡수가 되어서 취득죄의 포괄일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포괄일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을 볼게요. 결합범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계속범 나와 있는데 이 계속범은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 저 끝 앞에서 처음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할 때 그때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이거 다시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감금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직무유기죄는 꼭 외우셔야 돼요. 체크하시고. 자, 판례봅니다. 빨간색으로 직무유기죄는 마지막 줄에 즉시범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계속범이라는 얘기죠. 이 사실관계는 강론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고요. 자, 밑에 판례 갑니다. 밑에 판례 두 번째 거 별표 쳐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음주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죄가 되죠. 지금은 이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0.03인지 더 낮아졌어요. 그 당시에는 0.05%가 음주운전이었죠. 자, 음주 상태로, 그쵸? 음주 동그라미 치시고, 계속해서 운전했다. 이게 뭐죠? 음주운전죄죠. 이것을
음주운전죄가 되는데 이 음주운전죄는 뭐예요? 마지막에 포괄일죄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한 생각 취지 하에서 밑에 판 한번 볼게요. 자, 따라 그리세요. 자, 어느 날 갑이라는 운전자가 이렇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는데 이게 음주운전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쭉 갔어요. 쭉 운전하다가 중간 지점에서 이 차량 운전자가 1차 사고를 냈어요. 1차 사고를 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운전한 거예요. 운전하다가 여기서 2차 사고를 냈어요. 2차 사고를 냈고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이 2차 사고 낸 지점에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음주 측정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음주운전이 나오는 거죠. 음주운전죄가 나오는 거예요. 음주운전 0.05% 이상의 수치가 나와서 음주운전이 된 거예요. 자, 좀 화살을 좀 더 길게 할게요. 그래서 요 2차 사고에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약식 명령이 나와서 이것이 확정됐습니다. 됐어요? 확정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서 2차 사고를 냈다. 이 2차 사고로 인해서 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결국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사고에 대해서 또다시 기소가 된 거야.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된 겁니다. 1차 사고 보니까 바로 그놈인 거야. 음주운전했던 바로 그놈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추가 기소했어요. 기소를 할 때 이 시점에서 어떤 재판을 하겠습니까?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또다시 뭐 약식명령 내립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판결이 나왔을 때 약식명령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음주운전죄는 포괄일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 차 운전대를 잡을 때부터 1차 사고 내고 2차 사고 내고까지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포괄일죄잖아요. 여기까지가 포괄일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차 사고에 대해서 기소하였고 여기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2차 사고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포괄일죄 전체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2차 사고뿐만 아니라 2차 사고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쭉 더 나가서 어디까지 미친다? 1차 사고까지 미친다. 기판력이라는 것이.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미치고 이렇게 미친다. 그래서 1차, 2차 사고뿐만 아니라 1차 사고까지 약식명령의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차 사고에 대해서 추가로 기소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어떤 판결 내린다? 면소 판결 내린 거죠. 면소 판결. 이해되시겠죠?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기소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면소 판결 때린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 그 후 1차 사고에 대해서 이 1차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다고 했을 때 적으세요. 끄집어내시고 이거는 뭐가 된다? 이퀄 면소 판결. 뒤에 나올 겁니다. 됐죠? 무죄 판결이 아니라 면소 판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위 공소사실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1차 사고에도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기소했다 할지라도 면소 판결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번이 잘 나옵니다. 다음 접속범을 볼게요. 접속범도 포괄일죄 한 종류입니다. 자, 일단 예를 보시게 되면 절도범이 문 앞에 자동차를 대기해놓고 재물을 수에 반출하였다. 접속이죠, 접속. 밑에 요건 나와 있죠?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고 법익이 동일하고 범위가 단일하고 등등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접속범으로 보아서 포괄일죄가 됩니다.
한 가마를 훔쳐도 절도죄, 10가마를 훔쳐도 절도죄, 포괄일죄, 100가마를 훔쳐도 포괄일죄. 그쵸? 대신 이제 액수가 올라가겠죠? 동일 기회에 같은 분야를 수에 가늠했다. 이것도 접속범의 일종으로서 포괄일죄로 처리해요. 하나의 문서에 같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개의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포괄해서 하나의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죠. 됐죠? 자, 발라갑니다. 피해자를 죽인다고 협박하여 1회 가늠하였고 200m 오다가 다시 1회 가늠했죠. 우리가 저 맨 앞에서 죄수 결정이 표준이라고 해서 행위 표준서를 배운 적이 있었죠. 강간죄하고 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씩 죄가 된다. 그쵸? 그러면 1회 가늠했고 1회 가늠했으니까 강간죄 2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건에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다. 그쵸? 그러니까 2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가늠과 1회 가늠 사이 200m니까 장소적 근접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익도 뭐 동일하고 뭐 범위도 단일하다는 측면을 보았을 때 그것도 강간죄 일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m 사건은 접속범위 일종으로서 단순 일죄로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간죄 일죄입니다. 특수강도의 소유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접착되었을 때는 이것도 접속범으로 보아서 일죄가 된다. 그렇죠?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라 할지라도가 중요한 거예요.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요 접속범위 일종으로서 일죄가 된다. 됐죠? 그 다음 밑에 자 3, 4번을 묶어볼까요? 이건 강론에서 나오는데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한 번 선서한 증인이 빨간색으로 한 번 선서했대요. 그리고 4번도 동일한 선서, 한 번 선서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판검사나 검사가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 기억에 반하는 헛소리를 그때마다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포괄해서 하나의 위증죄가 된다. 그렇죠? 접속범위 일정이죠. 자, 감정인이 나와서 선서 한 번 해놓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 허위 감정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을 때 이것도 접속범위 일종으로서 포괄해서 하나의 감정죄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을 가보시게 되면 회계보고서가 한 개죠. 가로 2번에도 하나의 선거비용 보조 청구서할 때 하나죠. 근데 옆에 보니까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 나와 있네요. 그 밑에도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 나와 있죠. 그랬을 때 허위사실 기재했다고 했을 때 이것도 접속범위 일종으로서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속범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접속범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판결 요지를 읽을 때 이게 죄가 한 개냐 수개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고 수개의 죄가 되어서 경합범위 된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접속범위라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음 자 6번도 보시게 되면 동일한 기회 나와 있죠. 동일한 기회 그 다음에 단일한 의사 포괄일죄 요건 갖춰주죠. 그랬을 때 예비도 하고 착수도 하고 완료도 하였다면 이 죄가 세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포괄해서 하나의 죄만 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밑에 판례 가볼까요? 자, 살인죄 나와 있네요. 자, 단일한 범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여기까지 보니까 포괄일죄 되는 것 같아 보여요. 포괄일죄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처와 자식들을 살해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살인죄 포괄일죄가 됩니까? 여기서 처 세모, 자식들 세모, 보법이 각각 달라요. 보법이 다르다고요. 범위가 하나이고 동일 장소 다 좋다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노트에서. 피해 법익이 동일할 것. 피해 법익이 동일할 것. 근데 이 판례를 보게 되면 피해 법이 동일한가요? 처의 생명과 자식들의 생명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각각 성립한다. 포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살인죄가 된다는 것이죠. 2번도 보면 수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폭행을 하였고 각각 상해를 하였다고 했을 때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 상해죄가 된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거죠. 협박했다. 그 다음에 영업방해했다. 보복이 다르죠? 협박죄하고 업무방해죄는 보복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죄가 되고요. 피해자도 달라요. 피해자도 달라요. 그래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했을 때 피해자는 협박죄 될 것이고 영업방해한 것은 가게 주인에 대한 영업방해잖아요. 그렇죠? 손님들에 대한
협박행위, 가계주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보복과 달라서 별개주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4번하고 5번을 묶어볼까요? 4번을 보면 강간죄, 그 다음에 강간죄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강간죄와 강간죄 사이에 1시간 후죠. 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경합범이 돼버려요. 죄가 각각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여기 1회 간음과 1회 간음 사이 200m가 되어 있을 때는 접속범의 일종으로서 단순 일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강간죄 일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 강간과 강간 사이에 1시간 후라고 하는 시간적 갭이 있고 장소도 다른 장소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완전 다른 죄다라고 해서 경합범 처리합니다. 자, 그 밑에 5번도 보시게 되면 강간 미수죠. 그 밑에 간음을 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1시간 30분가량 차량을 운전 이동했다. 아니 위에서 1시간 후까지도 경합범 인정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1시간 30분은 더 그렇죠? 그쵸? 차량으로 1시간 30분 거리라면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합범 처리가 된다. 자, 6번은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상표법 얘기인데 각 등록 상표마다 한 개씩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만히 보니까 상표권이 여러 개네요. 수개 세번 치시고 그랬을 때는 경합범 처리가 되죠.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을상표, 병상표니까 상표가 두 개죠. 각각 있으니까 각각의 상표권 침해죄가 되는 것이므로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되는지 않는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연속범 가볼게요. 연속범도 비슷합니다. 접속범이랑. 그래서 요건도 보게 되면 거의 똑같아요. 검은색으로 법익이 동일하고 방법이 동종이고 시간적 장소 계속성이 있고 범위가 단일하고 그랬을 때 연속범이 됩니다. 자, 예를 볼게요. 절도가 수일에 걸쳐서 매일 밤 한 가마씩 쌀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범만큼 그렇게 접촉되어 있지는 않죠. 접속범은 트럭을 갖다 놓고 창고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쌀포대를 수십 가마를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간적 텀을 두는 거죠. 자, 오늘 한 가마, 내일 한 가마, 일주일 있다 한 가마, 열흘 있다 한 가마 이렇게. 그렇죠? 어쨌든 뭐 거의 접속범위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포괄일지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수뢰죄 나와 있네요. 수뢰죄가 나와 있는데 이 수뢰죄라고 하는 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동그라미 1번 일정 기간 반복해서 행해진다. 2번 피해법익이 동일하다. 그랬을 때는 3번 그랬을 때는 포괄일지가 되죠. 그 예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94년부터 98년도까지 명절 때마다 떡값 명목으로 매일 100만원씩 받아요. 그때마다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근데 업자가 한 명이죠. 업자가 한 명이야. 같은 명목이라는 거예요. 한 명의 업자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명절마다 매번씩 100만원씩 받습니다. 그랬을 때는 밑에 피해법익도 동일하고 계속된 범위가 있고 등등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포괄일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뢰죄 같은 경우에 포괄일지가 제일 많아요. 자, 밑에 가볼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묶어볼까요? 거의 같은 판례인데요. 자,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쵸? 법익이 단일하고 굳이 이런 거 동그라미 쳐야 되나? 단일하고 동종이고 동일이고 단일한 법익이다. 그쵸? 포괄일지. 자, 그 밑에 사기죄도 마찬가지로 수회에 걸쳐서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했는데 그 피해자가 동일합니다. 범위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고 포괄일지가 되죠. 밑에도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위죠. 방법이 동일하죠. 그러면 포괄일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포괄일지가 됩니다. 자, 전후 17번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는데 그게 납품업자가 동일하대요. 위에서 보았지? 여기 면에서 보았듯이 업자가 동일하다고 하면 피해법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뇌물죄 포괄일지가 됩니다. 그 다음 같은 기회죠.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 개의 영업 비밀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법률 위반죄 포괄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범, 접속범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포괄일죄냐, 경합범이냐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6번도 보시게 되면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의료 개설자에게 수회에 걸쳐서 금원을 제공했다고 했을 때
돈은 여러 번 제공했지만 업자가 상대방이 한 명이죠. 동일한 의료기관이었기 때문에 포괄일지가 된다. 그렇죠? 자, 7번도 보시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환자를 보내줄 때마다 대가를 지급했다고 했을 때 포괄일지. 음란한 영상 배포 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그렇죠? 이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다. 일정 기간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다. 법역도 동일하다고 했을 때 포괄일지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포괄일지가 되는 것이에요. 자, 9번 가볼게요. 호별 방문제, 가구, 한자 그대로입니다. 가구들마다 방문했다는 거라고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했을 때 호별 방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가구만 방문하면 호별 방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위해서 다수의 종합원을 호별로 방문했다고요. 호별로 방문하게 되면 그때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서 이거 포괄일지가 됩니다. 10번.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국내를 송금하는 행위,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자, 밑에 국내에서 외고로 송금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 요 동그라미 2번 이었을 때, 이게 마찬가지 결과라고 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하 일정 기간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고 피해법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왜 마찬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결국 결과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결과 같기 때문에 결국 밑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일정 기간 계속 피해법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관련된 법률 위반죄 포괄일지가 됩니다. 자, 11번.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이해하지 않고 경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기소가 되었었는데요. 두 차례 기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 제가 각각 될 것 같죠? 그쵸?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 동그라미 1번. 동일 제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해서 행해진다. 그쵸? 동일 제명이다 2번. 반복해서 행해진다 3번. 피해법도 동일하다 4번. 그랬을 때 포괄일지 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 2, 3, 4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건 경합범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포괄일지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모 쳐볼게요. 자, 여러 사람이네요. 따로이네요. 각각이네요. 그랬을 때는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별로 각각 죄가 됩니다. 2번도 수개 거래처죠. 일시도 다르죠. 범위도 다르죠. 그랬을 때 포괄일지가 안 되고 경합범이 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사회적 법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될 것이고 현금 인출한 것은 절도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카드를 훔쳤잖아요. 그 훔친 카드를 가지고 인출기에 와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은행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자기 소유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절도예요. 절도. 나중에 사기죄 할 때 배워요. 그래서 앞에는 사회적 법익, 뒤에는 개인적 법익이니까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포괄일지가 안 돼요. 이 판례는 중요하게 다룹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다음. 아파트 각 세대를 분양받은 각각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피해법이 다르죠. 그래서 피해자별로 수개의 업무상 배임죄가 됩니다. 자, 바코드 라벨 나와 있네요. 쭉 읽어보시고. 자, 바코드 라벨에 부착된 재고품을 1000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판매하였다고 했을 때 고객들이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각각 다르죠? 피해자별로 마지막에 사기죄 하나씩 됩니다. 6번입니다. 자,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 제목은 똑같은데 그 행위태양이 좀 달라요. 6번의 첫 번째 줄은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사기죄고 그 뒤에 거는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태양이 달라서 그냥 포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각각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을 보시게 되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했는데 제1범죄 행위가 있고 밑에 제2범죄 행위가 있죠. 근데 제1범죄 행위와 제2범죄 사이에 가운데 압수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압수가 되었을 때는 고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밑에 나오지. 범위 갱신이 있기 때문에 단일한 범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1범죄 행위 고의와 제2범죄 행위 고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서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8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1범죄 행위가 있고 밑에 제2범죄 행위가 있는데 가운데 기소 중지가 되는 바람에 그 제1범죄 행위 고의와 제2범죄 고의는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범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하고 8번은 유사하기 때문에 묶어버릴게요. 자, 9번 가볼게요.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금품을 취득할 마음을 먹고 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말았죠. 그쵸? 근데 가운데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대요. 세모 쳐볼게요. 그리고 미수가 되고 결국 취득하려 했다는 거죠. 그쵸? 그쵸? 결국 이 마음이 약해졌다는 부분, 그 앞에 있는 미수와 마음이 약해지고 나서 미수가 되고 취득이 된 사이에서의 고의는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범위가, 고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의가 달라졌다. 범위 갱신이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겠네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뭐다? 압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범죄, 2범죄의 고의가 달라지고 기소 중지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1범죄 행위, 2범죄 행위 고의가 달라지고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미수와 뒤의 기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경합범 처리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첫 번째 히읗봉하고 두 번째 히읗봉 사이에 좀 갭이 있죠. 9개월 세모 치시고 장소도 다르대요. 세모 치시고. 그랬을 때는 포괄일지 요건을 못 갖춰왔기 때문에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자, 11번에 반제품, 그 다음에 완제품 나와 있죠. 밑에 충남 나와 있고 밑에 서울 나와 있죠. 그런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1년 9개월이래요. 파란색으로 세모 쳐보시면 너무 멀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12번도 77년도잖아요. 밑에 82년도고요. 한 4, 5년 갭이 있잖아요. 장소도 달라요. 그랬을 때 4년 5개월 뒤에 있을 때에 서울에서의 무면 행위와는 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자, 13번 호별 방문죄라고 하는 것은 가구들마다 방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호별 방문죄 포괄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속성이 없다면,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그때는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경합범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갑의 집을 방문한 것이 있고 을과 병의 집을 방문한 것이 있고 정의 집을 방문한 것이 있는데 가운데에 3, 4개월 갭이 있고 6, 7개월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연속적으로 방문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 경합범 처리가 된다. 자, 그 다음 14번이죠. 쭉 읽어보시고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 사건에 있어서 그 취급은 각각 별개의 행위를 할 것이므로 변호사 아닌 사람이 각각 다른 법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건 세모 쳐보시고 그랬을 때는 경합범 처리가 되는 것이지 포괄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가보시게 되면 운영하던 도중에 그 명의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의료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밑에 나와 있듯이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일지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합범 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괄일지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